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세 차례 있다. 특히 세 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보았다. 존경하는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공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칙 연산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결과 또는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보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잘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이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상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은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다면 그 일을 해냈을 수도 있었어.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을 견뎌야 마땅하다는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데 성공했다. 19.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라. 나폴레온 힐은 인내심은 하나의 습관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인내심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에게 인내심은 힘겨운 기다림이 아니라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다. 그들은 말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인내심을 잘 발휘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면 된다.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당신이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신의 삶에 수정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목표를 얻는 노력,
즉 인내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메모를 하지 않고 있고, 일기를 쓰지 않고 있고, 야근이 많아지고 있고, 메일에 적절한 답장을 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면 인내심의 한 구성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기 일에 100%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딴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에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딴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딴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걸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나쁘다. 자기 일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충만한 느낌을 얻지 못하면 아무 목표도 얻을 수 없음을 멘탈에 각인하라. 타인의 말에 자주 솔깃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타인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암시한다. 독수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오리들은 말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라.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책도 안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디오 프로그램도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고 싶어하는 지점에 거의 도달한 것이다. 뭔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곗거리, 정당화만 부여받으면 즉시 중도, 포기할 태세에 돌입해 있다는 뜻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달인들이다.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 늦고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정상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알겠는가?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 포기할 준비를 한다. 20. 속도를 만들어라. 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추진력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과 조건에 그다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진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달리는 기차를 예로 들어보자. 시속 200km로 선로 위를 질주하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 아무리 담장을 두껍게 쌓아 막아 놓는다 하더라도 기차는 가볍게 그것을 뚫고 맹렬하게 질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폭주하는 기차는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력이 있는 기차는 움직이는 중이며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다. 기관차의 동력은 수천 마력에 달한다. 열차 전체를 충분히 끌고 갈 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일단 정지해 있으면 기관차는 아주 작은 저항에도 굴복한다. 정지해 있는 기관차 바퀴 앞에 쐐기를 밀어넣으면 기관차는 절대 출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소용없다. 늘 움직이고 있는 중이며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말해 추진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장애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면 추진력이 작동 중이면 어떤 방해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침없이 뚫고 전진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은 이 같은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데 그토록 애를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작동 중인 상황에서는 이를 갈아치우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습관의 바퀴 앞에 쐐기가 놓여 있으면 그것이 제 아무리 뛰어난 습관이라 할지라도 작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좋은 추진력을 장착하라. 거침없이 작동시켜라. 좋은 추진력이 언제나 작동 중인 삶을 만들면 어떤 방해물도 당신을 가로막지 못한다. 장애물을 완전히 치울 수는 없지만 장애물의 의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당신의 목표는 장애물 제거가 아니다.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거나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해 있는 차를 몇 미터라도 미는데 젖먹던 힘까지 써야 한다.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진다. 성공하는 사람은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력이 높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 시험 삼아 해보지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자. 이봐, 그래봤자 우린 월급쟁이야. 열심히 일해야 사장 배만 불릴 뿐이야. 완벽한 전략이 완벽한 실행을 만들지. 시험 삼아 해보는 것, 경험을 쌓기 위해 해보는 것은 모두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나는 지금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일단 바퀴를 굴려놓은 다음 그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란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 있는 힘을 모두 쏟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즉 결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지의 대상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한다는 건 무모하고 두려운 시도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 삼아, 경험 삼아 해보겠노라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두터운 신뢰를 받지 못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오직 두 가지 중 하나다. 뭔가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시험 삼아 해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뭔가를 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한다. 뭔가를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은 뭔가 방해물이 끼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체념처럼 인생에서 또 나쁜 게 있을까 싶다. 만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퇴사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기어이 눈에 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발탁해왔다. 성공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연금술사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추진력은 항상 뜻밖의 결과를 창출한다. 결과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언제든 변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결과에 너무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 일의 시작점에서 예측한 결과치는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가 아니라 추진력에 집중하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 추진력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낸다. 추진력을 확보해 놓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법과 길이 나타난다. 전략은 추진력을 통해 보강, 수정, 개선, 발전되어 나간다. 전략과 추진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전략을 통해 추진력을 통해 전략을 완성해 나가는 상호보완적 관계다. 추진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나아가게끔 인도한다. 결과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작업을 선호하는 사람들, 즉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압박에 시달린다. 그들은 뭔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 나는 항상 뭔가를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힘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걸까? 답은 이렇다. 결과주의자들은 늘 부족하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나는 지금 탁월하게 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 건 너무나 오만방자한 태도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실패할까봐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기울이는 열정에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끝없이 좀 더 완벽하게 를 외친다. 다시 말하지만 결과는 움직임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모든 크고 작은 결과는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성과물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속도를 만들어야 한다.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속도가 점점 더 붙는다. 이것저것 재는데 힘을 쓰지 마라.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고민거리들의 해결 속도도 빨라진다. 제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람에겐 멈추는 것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 추진력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불평하는데 속도를 키울 수도 있다.
칼로리 빵빵한 간식을 사거나 불필요한 쇼핑을 하는데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누군가 엄격한 훈련을 통해 날마다 초콜릿 한 판을 먹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몇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초콜릿을 먹는 추진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는 당연히 초콜릿에 대한 탐욕을 멈추기 힘들어진다. 어느 영역에서 추진력을 키울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추진력은 엄청난 에너지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쓰면 삶이 달라지고 나쁜 습관을 강화하는 데 쓰면 삶은 추락한다.